여러분, 잠깐 멈춰보세요. 지금 이 순간 통장 잔고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언제입니까? 오늘 아침? 어젯밤? 아니면 솔직히 무서워서 열어보지도 못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냈습니다. 집 한 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이렇게 허합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 고생을 했나? 돈을 더 바꿔 써야 했는데 마침표. 이제 늘은 건 아닐까? 마침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노후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이 넘는 분들이 가장 두려운 것으로 돈이 떨어지는 것을 꼽았습니다. 돈.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을 쫓습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많이 모으기 위해, 더 잘 지키기 위해.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재벌 총수가 소시민보다 10배 더 행복할까요? 100억 자산가가 월급쟁이보다 100배 더 웃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한 철학자가 남긴 말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 사람은 놀랍도록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평생 돈과 행복의 관계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두둥한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적은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이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허무주의의 아버지.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생의 멘토. 오늘 저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집에 살 수도 있는, 아니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단계 주인공의 일상 대시 안정이라는 이름의 감옥. 나는 이성진, 64입니다. 35해를 회사에 바쳤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귀가하는 게 내 삶의 리듬이었죠.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회사가 집이고 집은 여관이야.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월급날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내 존재의 증거였으니까요. 아이들 학원비 내고 아파트 대출금 갚고 남은 돈 조금씩 모아두면 그게 책임있는 남편이고 아버지고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네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왜인지 모를 공포가 밀려왔는데도 퇴직금으로 통장 잔고가 제법 두둑해졌습니다. 아파트 한 채, 얼마간의 예금, 그리고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80만 원. 그것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해야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이 없을 때 행복하지 않고 그 공허함을 채울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다. 이성진의 일상, 그 고요함은 이미 새로운 욕망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2단계 욕망의 발동 대시 더 많이라는 독약. 문제는 석 달째 접어들었을 때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 나가 교회 봉사를 하고 자식들은 제 가정이 바빠 연락도 뜸했죠. 텔레비전을 틀면 주식, 부동산, 코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올해만 3억을 벌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월 500을 받는 비결.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나는 충분한 건가?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 80만 원으로 버틸 수 있을까? 10년 뒤엔 아는 친구 하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성진아, 나 요즘 재테크 공부하는데 같이 해볼래? 미국 배당주 있잖아. 한 달에 배당금만 100만 원 나오더라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니, 깨달았다고 착각했습니다. 맞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불려야 해. 더 벌어야 해. 쇼펜하우어는 이걸 경고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커진다고. 배고픔은 밥을 먹으면 해결되지만 돈에 대한 욕망은 돈을 가질수록 더 커진다고. 그리고 그 욕망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행복을 좇는 게 아니라 결핍을 좇기 시작한다고. 나는 그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3단계 경계에 진입되시 낯선 세계로의 첫 발걸음. 나는 증권사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퇴직금의 3분의 1, 딱 5천만 원. 친구가 추천해준 배당주 몇 종목을 샀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2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 달에 200만 원 벌었어. 가만히 앉아서. 아내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거 도박 아니야. 도박이 아니야. 투자야. 투자. 세계적인 회사 주식을 사는 거라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흥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그 두려움보다 다시 올라간 주가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더 샀습니다. 5천만 원을 8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에서 도망칠 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나는 무료함이라는 고통에서, 불안이라는 고통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처로 돈 더 벌기를 선택했습니다. 4단계 적응과 대가 대시 달콤한 성공의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어느새 매일 6시간 이상 주식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경제 유튜브를 5개씩 봤고, 재테크 카페에 가입했고, 주식 스터디 모임까지 나갔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빠졌습니다. 회사 다닐 때처럼.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전 장 시작 전 뉴스 확인, 오후 장 체크, 저녁엔 내일 전략 짜기, 수익도 났습니다. 1년 만에 8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나는 스스로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봐봐, 내가 뭘 했어. 잘하고 있잖아. 그런데 아내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당신,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잖아. 얼굴이 왜 그래? 거울을 봤습니다. 퇴직 전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나는 은퇴를 했는데 더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짜 시간을 얻었는데 그 시간을 죄다 돈 걱정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훗날 떠올랐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1억 2천만 원을 만들었는데 나는 왜 더 목이 말랐을까요? 행복의 기준이 통장 숫자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결코 만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5단계 최대의 위기 대시 바닥에 부딪히다. 위기는 2년째 되던 봄에 왔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들이 일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3월 한 달 만에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버텼습니다. 이건 일시적이야. 버티면 돼. 4월에도 내렸습니다. 또 1,5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때 스터디 모임의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 이럴 때 저점 매수해야 해요. 지금이 기회예요.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남아있던 예금 중 2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5월, 시장은 더 떨어졌습니다. 나의 투자 원금 8천만 원 중 5,500만 원이 남아있었습니다. 2,500만 원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내 모르게, 자식들 내가 뭘 한 거지? 평생 모은 돈을. 내가 도대체 왜 마침표.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스스로를 잃은 것 같은 느낌. 34년 회사 생활로 쌓아온 나는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자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최대의 위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진실해지는 순간이다. 이성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거짓 없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6단계 어둠 속에 통찰되시 쇼펜하우어를 그로부터 한 달 후 나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증권사 HTS 대신 책이 필요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도망가고 싶었는데 책꽂이를 하염없이 걷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책 한 권. 쇼펜하우어의 행복론. 뭐야, 철학책이잖아. 그냥 지나치려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불명확한 관념에서 비롯된. 나는 그 자리에서 2시간을 읽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조건은 3가지라고. 첫째, 건강. 둘째,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셋째, 내면의 풍요. 그리고 돈은? 돈은 그 3가지를 보조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며 35년을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퇴직을 하고도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라는 굴레를 벗었더니 주식이라는 새 굴레를 스스로 목에 걸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진정 자유롭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더 많이만을 향해 달렸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되시 의지, 윌레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그 의지에 끌려다니는 한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의지를 인식하고 그 허구를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7단계 변화의 시작 대시 진짜 부자의 기준을 다시 쓰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주식 앱을 핸드폰 두 번째 페이지로 밀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30분 동네를 걸었습니다. 이어폰도 없이. 처음 사흘은 불안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일째 되던 날 길가에 핀 라일락 냄새를 맡았습니다. 퇴직 후 2년 동안 그 길을 수백 번 지나쳤는데 처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순간이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저녁 같이 걷자.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갑자기. 그냥 오래 못했잖아. 그날 우리는 2시간을 걸었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집에 돌아와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어. 오랜만에. 나는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잃은 2,500만 원보다 이 2시간이 더 값어치 있을 수도 있겠구나.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야말로 가장 위대한 부다. 나는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몸, 아내, 아이들, 친구들, 그리고 시간. 그런데 나는 그것들을 내버려 두고 숫자만 쫓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부정, 퍼나이농 대 딜런즈은 금욕이 아닙니다.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이성진은 처음으로 충분함이 무엇인지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8단계 교환과 성장 대시 진짜 부자가 되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주식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꿨습니다. 투기가 아닌 분산 투자. 매달 일정액만. 그리고 절대 들여다보지 않기. 대신 나는 다른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엔 구청 노인 복지관에서 무료 컴퓨터 강습 봉사를 합니다. 주 2회는 손자와 함께 축구공을 찹니다. 그리고 매월 첫 주 토요일엔 아내와 당일치기 여행을 갑니다. 멀리도 아닙니다. 버스 타고 1시간 거리. 돈은 어떻게 됐냐고요? 투자 손실은 결국 절반 정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눔 계산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나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행복 등호 통장 잔고. 지금의 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행복 등호 필요한 것 원하는 것. 분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분모를 줄이는 것. 필요 이상의 욕망을 줄일수록 나는 더 부유해진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부정이라 불렀습니다. 욕망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욕망의 허구를 꿰뚫어보는 것. 그래서 진정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 나 이성진, 64세. 이제야 비로소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통장 잔고는 예전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내 하루는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그게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말한 진짜 부자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성진 씨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낯선 사람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거울을 보셨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에는 3가지 원천이 있다고. 첫째, 건강의 상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돈을 버느라 건강을 씁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돈으로 건강을 사려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거지가 아픈 왕보다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 우리는 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삽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성이나 타인의 평가는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달리면 달릴수록 그림자도 같이 도망갑니다. 우리가 진정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내면의 상태뿐입니다. 셋째, 채울 수 없는 욕망.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욕망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벌어도, 더 좋은 차를 사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도 그 허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 윌레의 본성이라 불렀습니다. 의지는 그 본질상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려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진짜 부자의 조건.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하나,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도구가 주인이 되는 순간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망치를 쓰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망치는 집을 짓기 위한 도구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돈은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삶 그 자체가 아닙니다. 둘, 행복은 더 많이 해서 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해서 옵니다. 충분함의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인입니다. 내게 충분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셋, 지금 가진 것을 보십시오. 건강, 관계, 시간, 경험. 이것들은 어떤 통장 잔고보다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것들을 공짜라는 이유로 하찮게 여깁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들이 가장 귀합니다. 공기, 물, 가족의 웃음. 이것들이 사라지는 날 비로소 그 무게를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통장을 열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 질문을 하나 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는 능력에 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돈 때문에 힘드신 분, 노후가 두려운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철학이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